안녕하세요. 선천적 회색눈, 후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회안입니다. 저는 살면서 눈 수술을 꽤 많이 받아봤는데요. 오늘 그러면서 쌓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병원 가면은 의료진들이 설명해 주시는 것들은 저는 따로 말을 안 할 거고, 저만의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거는 눈 수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술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입원하기 전에 수술 전 검사를 해요. 가슴 엑스레이랑 심전도, 피, 소변 검사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니까 상의는 거기서 주는 가운으로 갈아입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피스나 점프수트 말고 상하이 따로 투피스로 입고 가는 걸 추천해드려요. 물론 원피스나 점프수트를 입고 가도 거기서 바지도 주긴 주는데 개인적으로 거기 좀 탈의실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그 원피스 입고 가가지고 스타킹 벗었다 입었다 하기 좀 귀찮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투피스로 입고 가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가슴 엑스레이 찍을 때 머리가 좀 기신 분들 있어요. 머리 기신 분들은 거기서 노란 색깔 고무줄을 주면서 머리를 묶으라고 해요. 근데 노란색 고무줄로 머리 묶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묶을 땐 괜찮은데 그 풀을 때 진짜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고무줄을 손목에 이렇게 걸고 가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머리도 많이 뽑히고. 그리고 머리 긴 기준은 그냥 묶일 수 있으면 무조건 다 묶으라요. 저 지금 머리가 되게 짧은데 요 정도는 괜찮은데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만 돼도 묶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다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술 전 검사는 이렇게 끝이 나고 입원 전에 하고 가시면 좋을 게 수술할 때 매니큐어나 액세서리 다 빼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 전에 미리 매니큐어 있으시면 다 지우고 손톱 강아지 이것도 다 지우셔야 돼요. 손톱에 있는 거 무조건 다 떼고 다 지우고 가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액세서리도 다 빼고 가는 거 추천해드려요. 물론 가서 빼고 가서 지우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좀 빨리 검사하고 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이렇게 지우고 앉아있고 다 빼고 앉아있고 이러면 귀찮더라고요.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다 빼고 다 지우고 가는 거 추천해드려요. 그 다음에는 수술 전에 전신 마취를 할 경우는 보통 안과는 소화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금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할 경우에는 보통 수술 전날 자정부터 금식을 하고 독소 마취는 수술 전 4시간부터 금식을 해요. 이거는 간호사분들이 설명해 주실 거고 금식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배고픈 거 참고 이런 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목이 많이 마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금식 시간 되기 전까지 밤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물을 좀 많이 드셔놓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국소 마취를 하신 분들은 눈 수술은 물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프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 수술하는 장면 이렇게 다 보고 있어야 돼요. 기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눈을 헤집기 때문에. 근데 눈동자를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눈은 못 감게 거기서 벌려놓게 기구 같은 거를 착용을 하긴 하는데 전 수술 전날 밤에 잠을 일부러 안 자요. 최대한 피곤하게 졸리게끔 만든 다음에 수술실 가서 눈 벌리면 이제 그때 자요, 저는. 그러면은 국소 마취지만 그걸 다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수술 끝나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분들, 입원을 하면은 환자들은 베개, 이불 다 있는데 보호자는 그 간이 침대가 있지만 베개랑 이불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준비해 가실 분들은 준비해 가셔도 괜찮고요. 안과는 입원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루 이틀 정도 그냥 베개, 이불 없이 자도 괜찮으신 분들은 뭐 그냥 가셔도 되고 그건 선택에 맡길게요. 눈 수술은 하고 나서 보통 2주 정도 세수를 못해요. 머리나 몸은 씻을 수 있지만 얼굴은 못 씻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 아침에 꼭 샤워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수술 전에 액세서리 다 빼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찌 이런 거 다 빼야 되는데 교정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교정기 중에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빼고 가셔야 돼요. 치아 고무줄 이렇게 걸려있는 거 그런 거 다 빼셔야 되는데 딱 붙어가지고 이제 못 떼는 교정기 있잖아요. 그거는 착용을 그대로 하고 가셔도 돼요. 유지장치도 다 빼셔야 돼요. 수술장 가기 전에 속옷을 다 탈의를 해야 돼요. 속에 환자복만 딱 입고 가야 되는데 여자분들 중에 생리 중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따로 간호사분들한테 말을 해야 되긴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저는 그때는 속옷 착용이 허가가 됐었어요. 그래도 간호사분들한테 따로 말씀해주세요. 수술 전에 수액을 되게 많이 맞아요. 근데 그 수액이 이렇게 입으로 마시는 물이 아니고 혈관으로 들어가는 건데도 액체류다 보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장으로 모시는 직원분들이 오시면은 잠시만요 이러고 화장실 꼭 한번 갔다 오세요. 안 가고 싶더라도 꼭 갔다 오세요. 왜냐면 수술장 가서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기실에 되게 오랫동안 대기를 하다가 이제 전 사람이 나오면은 그때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수술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화장실 꼭 다녀오세요. 대기실에 있을 때 화장실 못 가요. 수술 끝나고 나서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엎드려 있어야 되는 수술도 있어요. 그럴 경우 고개는 아래로 항상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한 2주 정도 엎드려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한 달까지 엎드려 있어 봤는데 아무튼 뭐 허리 아프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긴 방석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 위에 얼굴을 이렇게 얹고 있으면 저는 그나마 조금 편하더라고요.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얼굴 이렇게 쏙 들어 이러고 있으면 전 괜찮더라고요. 엎드려 있어야 된다면 이런 거 꼭 챙겨가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수술하고 나서 2주 정도 세수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진짜 아예 방치를 하면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수건을 적셔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닦아냈어요. 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준. 손수건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지만 피부가 좀 예민하시면 아기들이 쓰는 부드러운 손수건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는 당분간 그 수술한 눈에 안대를 쓰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투명하고 그냥 플라스틱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수술한 눈에 이렇게 딱 붙이고 있어야 돼요. 붙이는 거는 뭐 요런 반창고 같은 걸로 붙이는데 이건 약국 가면 그냥 팔아요. 병원에서 주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붙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한쪽은 약간 좁고 여기는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여기 코 뼈 있잖아요. 여기 가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아까 이 테이프는 여기랑 여기 붙이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붙이시거든요. 간호사분들도 이렇게 많이 붙여주세요. 병원에 있는 동안은 그냥 간호사분들이 해주신 대로 계시고 이제 밖에 이제 퇴원하면은 본인이 붙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아무리 끈끈이가 안 남는 테이프라고 하더라도 얼굴에 끈끈이가 좀 남더라고요. 근데 세수도 못하는데 끈끈이까지 있으니까 진짜 찝찝해요. 안 붙일 순 없고 그래서 제 팁인데 이렇게 많이 붙이시지 말고 요만큼씩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밑에도 이렇게 거의 정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최대한 적게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접착력이 강해서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적게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수는 못해도 머리랑 몸은 씻을 수 있거든요. 이거 제가 팁 알려드릴게요. 얼굴에 물이 닿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샤워기 이렇게 걸어놓고 하실 수는 없어요. 그건 좀 위험해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일단 요 위로 물이 안 닿게 몸부터 먼저 다 씻으세요. 그 다음에 머리를 감는데 이렇게 숙여서 감으면은 물이 나도 모르게 옆으로 이렇게 축 타고 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여서 감지 마시고 이렇게 제껴서 감으시는데,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손에 물 묻혀서 앞머리 먼저 까주시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물을 조금씩 제껴서 묻혀요. 근데 계속 위에 보고 있으셔야 돼요. 밑에 보는 순간 이게 옆으로도 물이 타고 흘러 들어가서 눈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껴서 감아주시고, 머리를 감다 보면 머리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 머리를 넘길 때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그럼 손에 있던 물이 이렇게 또르르 타고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오지 말고 옆으로 가져가서 옆으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건 혼자 샤워할 때 팁이었고, 만약에 수술하시는 분이 어린 아이이거나 아니면은 좀 거동이 불편하신 성인분들일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들이 좀 작으면은 뭐 요만하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안아가지고 머리 이렇게 감겨주시면 되고, 좀 성인이신 분들은 집에 만약에 욕조가 있으시면은 수건을 접어서 수건을 얼굴에 딱 대요. 수술한 부위에 물이 최대한 안 들어가게끔 딱 대고, 욕조에 앉아서 욕조 바깥으로 머리를 이렇게 제껴 주시면은 뭐 그렇게 해서 감겨 주시던가, 아니면은 똑같이 수건 감싸서 이렇게 해서 엎드려요. 보호자분이 이렇게 감겨 주시면 돼요. 다 제 경험담이에요. 제일 편한 방법은 미용실 가서 머리 감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근데 2주 동안 매일매일 미용실을 가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수술하면은 수술한 눈에 눈곱이 굉장히 많이 껴요. 눈을 따로 이렇게 닦아주시기도 하고, 눈 닦는 솜을 줄 때도 있어요. 그때그때 다른데, 그걸로 이렇게 조심조심 닦아주시면 되는데, 퇴원을 하고 나서는 이제 따로 사야 돼요. 근데 일반 약국에서도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의료기기 파는 곳이나 약국에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팔 거예요. 가서 눈 닦는 솜 달라고 하시면 돼요. 알코올 솜 절대 안 돼요. 알코올 솜으로 눈 닦으면 절대 안 되고, 눈 닦는 솜이라고 꼭 강조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장 최근에 받았던 수술이 올해 3월인데요. 그때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라서 저는 코로나 검사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수술하시는 분 계시면 코로나 검사도 같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엄청 큰 면봉으로 코 한 방 빡 쑤시고 끝나긴 하거든요. 진짜 아프고 정말 짧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생각보다 검사는 받을만 해요. 마지막으로, 수술 앞두신 분들 수술 잘 되길 바랄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